통 얼굴도 안 보이고 연락도 없는 것 같네요. 아, 네 신우이나 신우이 아들은 미국에 갔잖아. 미국에요? 거긴 왜요? 내 손자 유학 보낸 거지. 넓은 곳에서 공부시킨다고 데려갔어. 아, 정말요? 아주머니 사업이 잘 되고 있나 봐요. 미국까지 유학을 보낸 거면 거의 초대박 아닌가요? 아니, 김정아 사업은 그저 그래. 네? 그럼 무슨 돈으로 미국 유학을 갔다는 거죠? 참 이상하네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중요한 챙겨 무언가를 써서 저에게 건네주더군요. 어머님, 이게 뭐예요? 아가씨 계좌번호를 왜? 네가 매달 1,000만 원씩 보내라. 네 조카가 미국에서 공부한다는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이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시누이와 조카의 유학비를 저에게 침입죄라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렸답니다. 네? 저더러 조카 유학비를 대라고요? 어머님, 이건 아니죠. 유학을 먼저 보내놓고 저한테 돈을 달라니. 먼저 이야기를 하시지도 않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지 않냐? 네가 와도 돈을 아끼는 애라 미리 말하면 싫다고 거절할 것 같아서 먼저 일을 저질렀다. 네가 싫다 하면 네 조카는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야지. 그런데 아마 널 평생 원망하고 살지 않을까 싶다. 외숙모가 유학비를 대주지 않아 자기 인생이 망했다고 말이야? 어머님, 해도 너무하세요. 제가 이제 물주도 아닌데 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조카 유학비를 내줘요? 전 절대 내주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직접 돈을 벌면서 유학을 시키든지 한국으로 돌아오든지 알아서 하라고 일러주세요. 얘 봐라. 돈 좀 있다고 유세했다는 걸 참아줬더니 아주 시엠이 머리 위에 앉을 생각이 나보네? 야, 네 부모가 가진 돈이 100억이 넘는데 꼴랑 유학비 몇 푼도 못 내주냐? 그리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아서 싫다고? 너 진짜 너무한다. 다 같은 한 식구끼리 서로 도와가며 살면 덧나니? 너 심보를 그렇게 가지고 살다간 나중에 천벌 받아. 너 내 말대로 유학비를 보내지 않으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어머님, 진짜 너무하세요. 저한테 왜 이런 짐을 주시는 거예요? 난 할 말 다 했다. 그러니까 결정은 네가 해라. 우리랑 벽을 쌓고 살고 싶으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시어머니는 끝까지 조카의 유학비를 입금해 주라며 억지를 부리셨고 제가 하는 말을 듣지 않고 방문을 닫고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당연히 저는 절대로 유학비를 내줄 마음이 없었답니다. 그래도 저 혼자 해결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여 남편에게 도움을 청해드리려 했어요. 그이가 나서서 시댁을 뒤집어 엎든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 시누이를 데리고 오든지 하게끔 해야 할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를 뵈고 온 게 평일이라 주말에 남편과 해결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회사에서 시어머니의 닥달 전화가 계속 걸려와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찬을 내고 회사에서 나와버렸답니다. 하루빨리 해결하고 마음 편히 지내고 싶어 남편의 핸드폰 가게로 향했어요. 이윽고 그이의 핸드폰 가게에 도착했는데 점심시간이어서 그런지 문은 잠겨있고 안에는 아무도 없었답니다. 저는 가게 안을 청소와 정리도 할 겸해서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빗자루를 들고 바닥을 쓸려는데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모텔방 가면 옆방에서 들리는 그런 더러운 소리가 말이죠. 전 가게 안을 둘러보다가 탕비실이 눈에 들어왔어요. 거기서 직원 중 하나가 애인을 데리고 와 그 짓을 하는 건가 싶어 조용히 기다렸죠. 그런데 잠시 후 들려온 목소리는 제가 제일 잘 아는 남편의 목소리였답니다. 자기야, 좋다. 우리 내일 또 여기서 만날까? 아, 몰라. 근데 스릴 있고 좋긴 하다. 직원들 밥 먹으러 갔을 때 이렇게 둘이 붙어있으니까 짜릿해. 그렇단 말이지. 좋아, 그럼 내일도 오후 1시까지 여기로 와. 이렇게 바람을 피면 마누라 내한테 걸릴 일도 없고 얼마나 좋아? 자기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지. 항상 정시 퇴근해서 집으로 가니 어떻게 알겠어? 바람 밤이 아니라 낮에도 피울 수 있다는 거 아는 사람 몇 안 됐다고. 자, 그럼 우리 땀 흘렸으니까 밥이나 먹으러 갈까? 두 년놈의 대화를 모두 들은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고 얼마나 화가 치솟던지 이마에서 땀이 흐르기 시작했답니다. 잠시 후 바람난 남편과 상간녀가 탕비실에서 나와 제 얼굴을 본 순간 화들짝 놀라며 자빠지고 말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이 시간에 어떻게... 이쪽은 고객님이셔. 내가 커피 한 잔 드리고 나오는 길이야. 뭐? 고객? 스릴 있고 짜릿한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 걸 다 들었는데 거짓말 하는 거야?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여기서 만나 바람을 피우겠다며. 낮에도 바람 피울 수 있다고 짓거린 거 다 들었다고 이 화상아. 제가 소리를 꽥 지르자 상간녀는 고개를 파묻고 어쩔 줄 몰라 했고, 남편은 저에게 두 손을 들고 흥분하지 말라고 말리더라고요. 여보, 다 설명할게. 그러니까 이 여잔 말이지, 꽃뱀이야. 나한테 돈이 많은 줄 알고 접근한 꽃뱀. 여보, 남자는 다 같은 동물인 거 알지? 어쩔 수 없이 넘어가서 그런 거라고. 여보, 한 번만 봐줘라. 꽃뱀? 이 새끼가 끝까지 헛소리를 하네. 그리고 꽃뱀이랑 놀아난 건 바람이 아니니? 용서가 될 것 같아. 너 이 자식, 오늘 내 손에 죽어봐라. 저는 남편의 가게 바닥을 쓸려고 든 빗자루로 남편의 머리와 얼굴, 몸통, 다리 구분하지 않고 빈틈이 보이는 데를 사정없이 두들겨 팼습니다. 퍽퍽. 소리가 가게 안에서 메아리를 치는데 제 속이 아주 조금은 후련하더라고요. 빗자루로 그 일을 계속해서 매질하다가 나중에는 바닥에 자빠졌을 때 주요 부위를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여보, 거긴 안 돼. 진짜 아프네 이거. 이 자식아, 관리를 제대로 못했으니 부숴버릴 수밖에. 손 치워. 아직 멀었어? 여보, 살려줘.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귀를 복날 개패듯이 실컷 두들겨 패주고 나서 빗자루는 상간녀를 향했습니다. 이번엔 니년 차례다.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다는 년이 남의 남자로 돌아나? 뭐 여기서 그 짓을 하니까 스릴이 넘치고 짜릿해. 이나나, 너 오늘 짜릿한 게 뭔지 제대로 보여주면 넌 뒤졌어. 우악스럽게 소리 지르며 빗자루로 상간녀의 머리, 얼굴, 다리 할 것 없이 사정없이 패주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때렸던지 핸드폰 가게 안에는 먼지가 둥둥 떠다니더라고요. 먼지나게 만든 게 이런 거구나 하고 제대로 깨닫게 해주는 셈이었네요. 여하튼 저의 매질에 두 년놈은 개박살이 나서 곱게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보내게 되었죠. 남편은 구급차에 실려가면서까지 저에게 용서를 구걸하며 제발 처부모님께 비밀로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허탈한 웃음을 지었답니다. 잠시 후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이번에도 조카 유학비 문제로 연락했답니다. 새끼, 너 대답이 너무 길어지는 거 아니냐? 빨리 1,000만 원 보내. 너 하나 때문에 내 손주랑 딸내미가 가슴을 졸이고 있잖아.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진짜 개진상이 따로 없었고 도둑놈이 따로 없었죠. 전 벌써 어떻게 복수할지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둔 터라 첫 장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님, 많이 기다리셨죠? 안 그래도 오늘 안으로 입금해드릴 생각이었어요. 진짜냐? 진짜 그렇게 나왔어야지. 그럼 빨리 입금해라. 그리고 아까워하지 마. 같은 한 식구인데 베풀며 살아야 하는 게 인지상정이라고. 아, 그렇죠. 어머님 말씀 새겨드릴게요. 그럼 이따 꼭 입금할게요.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리고는 바로 친정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남편의 가게 건물에 계셔서 만나는 데는 5분도 걸리지 않았답니다. 그이가 핸드폰 가게에서 바람을 피운 것과 시모네가 조카 유학비를 강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이혼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쉽게 이혼하지 않고 부모님이 해줬던 것 이상으로 보상을 받겠다고 말씀드렸죠. 그러자 아빠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철거 용역을 불러 남편 핸드폰 가게를 1시간 만에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어차피 계약서 한 장 없이 내어준 자리인데다 인테리어나 핸드폰 기기값을 모두 아빠가 해주셨으니 처리하는 것도 아빠 마음이었습니다. 마지막 간판까지 다 떼어내버리고 흔적도 없이 핸드폰 가게를 없애버리셨네요. 그리고 이삿짐 센터를 불러 신혼집에 있는 제 온수를 전부 빼서 보육원과 양로원에 기부를 했답니다. 급 지키고석에 다시 들어갈 일이 없다는 걸 제대로 보여준 거죠. 그리고 아빠의 개인 변호사님을 만나 이혼 소장을 바로 썼습니다. 이 모든 걸 다 해놓고 나서야 신우이에게 유학비를 입금했답니다. 1,000만 원이 아닌 1,000원을 말이죠. 제가 주는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당연히 미국에 있는 신우이에게 바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새언니, 입금을 잘못했네요. 1,000만 원이 아니라 1,000원이었어요. 다시 부탁드릴게요. 이년아, 1,000원 입금한 거 맞거든? 내가 돌대가리인 줄 아니? 머저리 같은 년이 내 등에 빨대를 꽂고 지 새끼 유학을 보낼 생각을 해. 너도 참 대단하다, 이년아. 그렇게 살면 잠이 잘 오긴 해?
채연이, 왜 그러세요? 혹시 낯설하셨어요? 엄마한테 돈 주겠다고 했다면서요. 그런데 태도가 왜 그래요? 인연이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하나 보네. 야, 넌 아웃이야. 아니, 니들 식구 다 세댔어. 전화를 끊어버리자 5분도 안 된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오더군요. 전 바로 받아서 1,000원 먹고 떨어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곧 재밌는 일이 벌어질 거라고 으름장을 놓았답니다. 며칠 뒤 시댁 식구들은 이 모든 사정을 알게 되었고 제가 보낸 이호수장도 잘 받았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받아간 돈과 바람 피운 값과 상간녀 소송까지 세트로 묶어서 고소를 했죠. 남편은 이제 망하다 못해 길바닥에 나앉게 생기자 시부모와 시누이를 대동해 저희 친정으로 찾아왔답니다. 여보, 짐 다 빼갔더라. 병원에서 퇴원하고 집에 가봤더니 통 비어있더라고. 화가 많이 나서 그랬지. 여보, 당신이 그렇게 떠나니까 텅 빈 집처럼 내 마음이 공허해. 당신 없는 사는 인생은 상상도 안 해봤단 말이야. 바람 피운 거 잘못했어.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을 거야. 그러니까 딱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그이가 주저리 떠들자 제가 아닌 아빠가 나서서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남편은 코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졌고 시부모와 시누이는 놀라기만 할 뿐 아무지도 하지 못했답니다. 아빠가 당장 꺼지라고 했는데 시댁 식구들은 지푸라기 잡을 심정으로 나란히 무릎을 꿇었어요. 시아버지는 아예 고개를 들지 못했고 시어머니가 두 손을 빌며 눈물로 애원했습니다. 사돈, 제가 자식을 잘못 키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이 녀석이 원래 그런 애가 아닌데 여자한테 잘못 걸려서 바람을 피운 것 같아요. 얘도 반성을 많이 하고 있으니 애들 이혼은 막읍시다. 그러자 아빠가 피식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어이 아줌마, 내 딸한테 당신 딸내미랑 손자의 유학비를 대라고 했다면서 한 달에 1,000만 원? 그 돈을 달라고 하면 아이고 당연히 드려야죠 하고 내어줄 줄 알았나? 어림없는 소리. 나도 내 딸한테 못해준 걸 왜 당신 손자한테 해줘야 한단 말이오? 제가 미쳤었나 봅니다. 사돈애가 100억대 부자라는 걸 알고 나서부터 뭐라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계획이 없던 유학을 결정한 겁니다. 이 늙고 멍청한 할망구의 잘못이니 너 그렇게 용서해주세요. 물론 유학비는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유학비고 핸드폰 가게고 다 없던 일입니다. 아줌마네 식구들 거머리처럼 달라붙는 거 꼴보기 싫었는데 이참에 싹 다 끊어버릴 거요. 참, 감히 내가 차려준 핸드폰 가게에서 여자랑 바람을 피워? 자네도 참 대단하구만. 간이 배 밖으로 나온 모양이지. 바람 피울 때는 좋았겠지. 그런데 이제부터 자네가 어떻게 망가지는지 몸소 체험해봐. 아마 사는 게 무서워졌어. 아침에 눈 뜨는 게 두려울 거야. 아빠의 경고에 남편은 개거품을 물며 살려달라, 용서해달라 애걸복걸 하더군요. 하지만 저희는 남편과 시댁 식구를 용서할 마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식구들은 끝까지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어서 뭔가 특별한 응징이 필요해 보였어요. 이에 저는 친척집에 뭐가 있나 두리번거리다가 곧 아빠의 야구방망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걸 들고 남편에게 경고했습니다. 자, 이제 그만 꺼지시지. 이걸로 두들겨 맞기 전에. 여보, 차라리 때려. 나 몸으로 때워서라도 당신에게 용서받고 결혼생활을 유지할 거야. 나의 진심을 받아달라고. 맞겠다고? 좋아, 그럼 시작한다. 방망이랑 허공에 비두르자 남편 놈이 바지에 오줌을 싸더군요. 노란 액체가 거실 바닥을 물들었답니다. 가지가지 한다. 내가 아무리 막 나가도 이걸로 널 때리겠니? 어이, 오줌 싸게. 네 식구들 데리고 여기서 당장 꺼져. 너 들을 말도 할 말도 없으니까 눈앞에 사라지라고. 여보, 나랑 이혼할 거면 핸드폰 가게는 남겨주면 안 될까? 앞으로 먹고 살 걱정에 대해서 쉽게 발이 안 떨어진다고. 장인어른, 다시 핸드폰 가게를 돌려주세요. 에?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한 남편을 본 아빠가 제 손에 있던 방망이를 빼앗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홈런을 칠 자세를 취하자 남편도 이번엔 방귀를 뽕뽕 끼면서 똥을 치리더라고요. 냄새가 얼마나 고약하던지 저희 식구뿐만 아니라 시댁 식구들도 코를 틀어막았습니다. 그제야 더는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시댁 식구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똥오줌을 지린 남편을 질질 끌며 집에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거실 바닥에 흘린 오물을 치워야 해서
제가 신우이를 불러 세웠습니다. 야, 넌 가지 말고 이거 다 닦고 가. 너도 고소당하기 싫으면 시킨 대로 하는 게 좋을 거야. 네? 저걸 저더러 치우라고요? 싫어? 너 나한테 돈 달라고 협박했지. 그리고 그동안 받아간 용돈도 적지 않지? 고수장에 네 이름도 또박또박 써서 보내줄까? 아니에요 언니. 저 내버려두세요. 제가 다 치울 테니까 저를 봐주세요. 신우이는 비굴한 얼굴로 남편이 싸질러 놓은 분변을 깨끗하게 치웠습니다. 마지막에는 90도로 인사하고 가더군요. 자기는 절대 건드리지 말아달라 부탁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제가 보내는 공격이 하도 세서 시댁이 처참하게 부서질 거라 알겠다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몇 주 뒤 법정에 서게 되었고 남편의 외도에 대한 대가와 저에게 지원받은 돈 그리고 시댁에 들어간 돈 모두를 청구한 대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 돈이 어마어마해서 아마 감당이 안 될 것 같았답니다. 또 상간녀에게 손해배상하라의 위자료를 받고 그쪽도 이혼을 시켜버렸네요. 결국 남편은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 그 빚을 시댁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갚아주었다네요. 오갈 곳 없게 된 식구들은 단란하게 원룸을 구해 지내게 되었답니다. 남편은 직업 없이 한심하게 살고 있고 시부모의 다달이 나오는 연금으로 입에 풀칠한다네요. 그리고 신우이도 이혼을 당했어요. 개념 없는 짓을 하도 많이 해서 이골이 났는지 아주머니가 유학사건에 5만 정이 떨어졌다며 소송으로 이혼을 했다네요. 그래서 아주머니가 자식을 부양하게 되었고 신우는 얼마 되지 않은 위조를 받고 시댁 식구들이 먼저 들어가 살고 있는 원룸으로 들어갔답니다. 내 식구가 아주 단란하고 다정하게 한 방에서 먹고 자면서 지내게 된 거죠. 그렇게 제가 든 복술가를 내려놓으려고 하는데 이혼한 남편놈이 지가 일하는 회사로 다시 찾아왔어요.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는데 재결합을 요구하더라고요. 여보, 나 진짜 많이 반성했어. 당신한테 못할 짓 한 건 나 잘 알아. 하지만 기회를 한 번만 줘. 당신이 날 받아주면 우리 집안과 인연이 끊고 살게. 당신에게만 충성하면서 개처럼 살겠다고. 그러니까 날 받아줘. 뭐래니 이 등신아. 내가 총 맞았니? 너 같은 짐승놈이라 재결합을 할게? 설마 내가 널 다시 받아줄 거라 믿고 여기로 온 거야? 자신감이 너무 넘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뭐? 시댁 식구들과 인연을 끊겠다고? 나도 개자식인 거 아는데 우리 식구들이 당신한테 진상치레를 해서 이혼한 마음을 한 거잖아. 여보, 제발 나한테만 기회를 줘. 우리 다시 시작하자. 아니면 당신도 바람을 한번 피우고 와. 그럼 쌤쌤이잖아. 이혼한 남편은 정말이지 구제불능한 쓰레기였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는 핸드폰을 남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한 말 다 녹음했어. 시댁을 버리고 나한테 오겠다는 말이 그대로 녹음됐지. 이걸 시댁 식구들한테 보내줄게. 어떻게 되는지 구경해보자고. 뭐? 당신 정말... 좋아. 그걸 보내는 대신 날 받아줘. 그럼 나도 상관없다고. 봐서. 근데 당신을 받아주려면 아빠한테 허락을 받아야 해. 잠깐. 시댁 식구들한테 전송했다? 남편은 다시 자신을 받아달라고 졸라댔습니다. 그 순간 아빠가 뒤에서 나타나셨어요. 사실 그 인간이 찾아오자마자 제가 문자를 보냈거든요. 아빠는 철거머리 같은 남편에게 방망이를 휘두르며 달려오셨습니다. 그러자 그이는 주랭랑을 치다가 몇 번이나 자빠졌고 이내 눈앞에서 사라졌답니다. 나중에 듣게 되었는데 시댁과 연을 끊고 저와 재결합을 하자던 남편이 원룸에서 쫓겨났다네요. 그래서 혼자 어디 고시원에 들어가 알바를 뛰면서 근근히 먹고 산다고 합니다. 이렇게 괘씸한 남편과 시댁 식구를 응징한 제 사연은 여기서 끝이 나네요. 그 뒤로 저는 연애는 종종 하고 있지만 결혼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 남편과 시댁에 질릴 대로 질려버렸으니 그럴 만도 하죠. 앞으로 전 화려한 싱글로 살다가 정말 괜찮고 훌륭한 남자를 만나면 그때 재혼을 생각해 보겠습니다.